최근 여러 가지 교권 침해 사건이 이어지면서 사회가 들끓고 있습니다. 전국 초등교사 노동조합이 지난 21일에서 24일 전국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교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99.2%를 나타냈는데요. 교권 침해 유형으로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49%로 가장 많았고요.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불응, 무시, 반항, 또 학부모의 폭언, 폭행, 학생의 폭언, 폭행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장래희망으로 교사가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이었을 때가 있었잖아요. 현재는 학교와 교권이 붕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도한 민원이나 갑질은 강남과 서초, 특히 서희초등학교와 같이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의 경우가 더 심하다고 하는데요. 이에 교육부에서는 학교 현장 선생님들의 생활 지도 범위와 방식 등의 기준을 담은 고시안을 8월에 마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수준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담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뿐 아니라 교육활동을 침해받은 피해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가해 학생으로부터 즉시 분리하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항은 학교 생활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또 교원들이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직위 해제되는 관행을 개선한다고 하네요. 지금은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가면 바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된대요. 내 아이가 제일 예쁘고 제일 소중한 건 사실이지만 아이의 기본 생활 습관을 잡지 못한 채 학부모 입장에서 너무 아이들만을 감싸고 돌며 아이의 자아 존중감을 중요시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심과 양보에 대한 강조는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저도 한 사람의 학부모로서 반성해 봅니다. 서희초 교사의 사례가 단순한 이슈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첫 곡으로 손디아의 어른 듣겠습니다. 고단한 하루 끝에 돌고는 눈물 난 어디를 향해 가는 걸까 아플 만큼 아팠다 생각했는데 아직도 한참 남은 건가 봐 이 넓은 세상에 혼자인 것처럼 아무도 내 맘을 보려 하지 않고 아무도 눈을 감아보면 내게 보이는 내 모습 지치지 말고 잠시 멈추라고 깨끗 듣지 않던 짙은 나의 어둠을 나를 버리면 모두 갤 거라고 웃는 사람들 틈에 이방인처럼 혼자만 모든 걸 잃은 표정 정신없이 한참을 뛰었던 걸까 이제는 너무 멀어진 꿈들 이 오랜 슬픔이 그치기는 할까 언젠가 한 번쯤 따스한 햇살이 내릴
내가 되고 별은 영원히 빛나고 잠들지 않는 꿈을 꾸고 있어. 바보 같은 나는 내가 될 수 없던 걸 눈을 뜨고야 그걸 알게 됐죠. 나는 내가 되고 별은 영원히 빛나고 잠들지 않는 꿈을 꾸고 있어. 바보 같은 나는 내가 될 수 없던 걸 눈을 뜨고야 그걸 알게 됐죠. 어떤 날 어떤 시간 어떤 곳에서 나의 작은 세상은 웃어줄까. 서대문구 소식. 네, 오늘의 서대문구 소식은 또 2개 준비해 가져왔습니다. 네. 네, 이제 휴가 기간이 다들 오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 청소 대행 업체도 여름 휴가 가시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 환경공무관 여름 휴가에 따른 생활 폐기물 배출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일단은 28일부터 29일까지 7월 네. 28일, 7월 29일 금요일, 토요일에 수거를 해가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월수금 배출하는 동들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월수금 배출하는 동은 금요일 날 배출 안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화목일 배출하시는 동은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화목일 배출하는 동이 조금 적네요. 그러니까 충현동, 부가현동, 신촌동, 연희동, 홍은일동, 북가자동 여기는 상관이 없고요. 네. 나머지 동분들은 7월 28일 금요일에 수거 안 해간다는 거. 네, 그게 28일 어떻게 보면 하루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제가 매년 보는데요. 네네. 꼭 그 전에 목요일 날 쓰레기 내놓는 분들 계세요. 저런. 정말 꼭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매년. 어떡하면 좋아. 그래서 작년인가는 네네. 세상에 그 보통 되게 플랜카드까지 만들어서 걸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아니 그런데도 꼭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제발 그러지 맙시다. 하루잖아요, 하루. 금요일에 네. 좀 하루만 좀 참아봅시다. 네. 그분들도 그리고 맘 편히 휴가 갔다 오시게 그러니까요. 공무관들도. 네. 왜냐하면 이렇게 하루만 수거를 안 해가도 네. 원래 우리가 금요일 날 내놓는다는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맞아요. 엄청 쌓이거든요. 쓰레기가. 엄청 싸요, 진짜. 네. 엄청. 네. 특히나 요새 막 비까지 와가지고 다들 너무 저희- 힘드실 텐데 네, 여름에는 특히나 또 쓰레기가 엄청 그러니까요. 냄새 나고 네. 힘들잖아요. 우리나라가 정말 거리가 깨끗한 나라 중에 하나인 거 아시죠? 네, 맞아요. 네, 그렇게 하려면 네. 우리 시민들이 좀 더 시민의식을 더 가지고 네. 같이 좀 거리를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7월 28일에 하루만 안 내놓으시면 하루만 돼요. 참아주세요. 네, 하루만 참아주세요. 네. 네. 다음 소식 뭐죠? 네, 두 번째 소식은요. 네. 2023년 2050 서대문 기후환경학교가 열립니다. 네, 맞아요. 네, 저희 두바퀴 환경센터에서
서대문구 저탄소 생활실천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지역사회 환경교육 전문 인력을 양성하려고 네. 맞춤형으로 이제 기후환경학교를 개출한다고 합니다. 네. 저는 이거 사실 공고 보자마자 바로 네. 신청했어요. 저도 신청했습니다. 네, 네. 네. 그게 초급이 있고 중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저는 마침 이렇게 교육 일정이 네. 그 초급 다음에 중급이 이렇게 거의 연이어서 있길래 그럼 바로 한 번에 2개 다 신청해야지 하고 욕심을 냈어요. 네네네네. 그랬더니 중급은 초급 수료자에 한해서 그렇죠. 신청 자격이 주어지더라고요. 네, 맞아요. 일단은 초급을 먼저 이수하시고요. 네. 이수하신 다음에 바로 되지는 않을 거예요. 중급은 따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나중에. 네. 네네. 왜냐하면 지금 접수하는 게 초급하고 중급하고를 같이 한꺼번에 하죠, 지금. 한꺼번에 하시니까. 네. 일단 아무래도. 근데 이제 일단 교육 일시는 초급 과정이 1차에 8월 19일 그리고 2차에 8월 26일 네. 각 2시간씩 해서 총 4시간 이수를 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중급은 또 8월 30일 수요일에서 31일 목요일 2일차 또 각 4시간씩 총 8시간으로 또 네. 이수를 하셔야 되는데 네. 이게 아무래도 요새같이 또 기후위기 대응하고 또 지역사회 환경교육 전문 인력을 많이 또 찾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네. 가지시니까 네네네. 이런 교육이 의외로 빨리 또 마감이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지금 모집 인원은 40명 내외로 되어 있는데요. 초급이. 네. 제 생각에는 네, 빨리 신청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초급은 40명인데 네. 중급은 15명인가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중급 신청할 때는 정말 네. 빨리빨리 신청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되겠네요. 네네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환경교육 경력이 1년 이상이 됐는데 신청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맞다. 그러면은 가능한 것 같아요. 네, 일단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문의를 한번 해보는 걸로. 네. 문의는 이제 330-4936, 네. 330-4942 서대문구 두바퀴 환경센터로 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이런 서대문구에서 이런 개최하는 환경교육들을 완전히 강추드리는 게 왜 그러냐면 일단은 환경교육이라는 게 지금 현재는 네. 지금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몰라요. 현재는 지금 환경교육이 지금 학교의 필수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환경교육 강사가 많이 필요로 해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이런 환경교육을 좀 제대로 이렇게 수행하고 있는 곳들이 별로 없어서 네. 특히 이렇게 서대문 구청에서 하는 이런 교육은 좀 들어두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이제 환경교육 하시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또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서대문구 구민 누구나 신청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네. 초급은. 네. 여기 원래는 네이버 폼으로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요. 네, 맞아요.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이 QR을 바로 찍고 들어가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홈페이지를 만약에 못 가시는 분들은 아마 링크를 핸드폰으로 보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의 한번 해보시는 걸로. 네. 네, 서대문 두바퀴 환경센터 330-4936, 330-4942로 문의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서대문구 소식은 아주 간단하죠? 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 무슨 음악 듣죠? 기쿠지로의 여름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 OST인데요. 조희사 씨의 썸머라는 노래인데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한대요.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네.
서대문의 역사 정보부터 서대문 사람들의 사는 이야기까지 우리 동네 이야기가 가득한 시간 서대문 이모저모. 정겨운 우리 이웃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슬세권 동네 탐방. 네, 오늘의 슬세권 동네 탐방은요. 네, 어디죠? 대동 종합 건축 자재. 네. 제가 맨날 대동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원래 이름 정식 명칭은 좀 다르군요. 네, 대동 종합 건축 자재 되어 있고요. 노루 페인트 대리점이기도 해요. 맞아요, 맞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여기가 제가 여쭤봤더니 필지가 두 군데더라고요. 홍제동 278-55, 또 홍제동 279-103 이렇게 두 필지로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도로명 주소. 네. 도로명 주소로는 세검정로 71-1 1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가 네. 좀 이상하게 애매하지 않아요? 그 노루 페인트랑 여기랑 그쵸? 네, 그래서 이제 길 앞쪽으로 들어가면 노루 페인트라고 되어 있고, 맞아요. 길 뒤로 되어 있으면 대동 종합 건축 자재로 들어갈 수 있는. 네, 그래서 처음에 제가 거기 저도 가끔 이용하는데. 네네. 두 가게가 다른 데인 줄 알았어요. 아, 진짜? 네. 뒷문으로 저는 골목으로 해서 맨날 들어갔거든요. 아, 네. 앞에 앞문으로는 네네네. 또 페인트 사러는 앞문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약간 좀 이게 뭐지? 막 이랬는데 같은 가게더라고요. 네. 페인트 대리점은 아드님이 하시고 계시는 거래요. 공식적으로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어쨌든 대동 종합 건축 자재는 사모님이랑 사장님이 하고 계시는 거고. 네네네. 어쨌든 그 사무실은 하나니까 사모님, 안에 사장님, 아드님 세 분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오래됐나요, 이게? 2002년 6월 27일에 개업하셨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진짜 꽤 오래됐네요. 네. 그런데 그 전에 부암동에서도 좀 하시다가 오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철물점 부암동에서도 좀 하시다가 일로 오셔서 지금 벌써 22년째 하고 계시는. 그러니까요. 네. 진짜 이 동네는 뭐 정말 말 그대로 그냥 한 번 하면 그냥 20년이군요. 20년 기본이. 네. 여기 지금 네이버에 제가 검색해봤더니요. 네. 그 각종 건축 자재 판매점입니다. 네. 배관 자재, 종합 집수리, 인테리어, 리모델링, 스티로폼, 레미탈, 시멘트, 모래, 건재. 네. 근처 최고의 자재점. 가격도 저렴하고 웬간한 건 다 있는 건축 자재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정말 이 근처에서 제일 크지 않나요? 네, 진짜로. 그렇죠. 이 근처에서 제일 크고 네. 은평구까지 가도 철물점 중에서는 이게 제일 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생각보다 커요, 이게. 네. 그리고 또 여기는 완전 장점이 페인트가 같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 그러니까 집수리를 생각하고 갔을 때 두 군데를 안 가도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올인원 같이 한 번에 쫙.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다 있고. 네. 그리고 또 여기가 전문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는 전문 건설업 등록증이 있어요. 그래서 난방하고 가스에. 그건 몰랐어요. 그래서 보일러 교체도 되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앞에서 그 페인트도 하시니까 이제 뭐 방수 쪽도 좀 전문이시고 좀 그러신 것 같아요. 완전히 올인원이네요, 진짜. 원스톱. 원스톱 한 번 가면 거기서 다 해결되는. 네네네. 네. 그래서 뭐 집수리 같은 거 할 때 또는 뭐 리모델링 할 때 뭐 설비에서부터 인테리어 모든 것 다 이제 뭐 다 해주실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도배장판도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소개로 해서 그쵸. 다 라인이 있으시다고. 그쵸. 보통 그렇죠. 네네네. 다 같이 오랫동안 또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같이 계시죠. 협업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뭐 다 하실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몇 시까지죠? 저는 항상 좀 해진 다음에 움직이는 사람으로서 네네네. 거의 좀 문을 일찍 닫는 것 같아요.
아침 7시부터 열어서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침 그런 7시부터 네. 오후 6시까지. 네. 칼이에요, 칼. 정말 칼이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조금만 늦게 뭘 네. 사러 가도 다 문 닫고 없는 거예요. 네. 네. 완전 뛰어가야 돼요. 네, 완전 진짜. 네. 토요일은 2시까지 근무하십니다. 휴무일이 없는 건가요? 일요일은 쉬시고요. 음. 네. 토요일에는 2시까지 하시고. 그렇구나. 네. 아침 7시부터 하기 때문에요. 일단 일을 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 눈 뜨자마자 바로 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보통 인테리어 일이나 이런 일 하시는 분은 워낙 새벽부터 움직이시니까. 그렇죠. 네, 그렇긴 하죠.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정말 거기 시간 맞추기 진짜 힘들다는 거. 네. 네. 아니 저는 네. 스스로 그 셀프로 뭐 페인트 칠도 잘하고 인테리어, 네. 이것저것 많이 하니까 네. 제가 되게 오랫동안 이용을 했던 철물점이에요. 네네네. 근데 이제 알고 봤더니 여기 사장님께서 그 우리 주민자치 회장님이셨어요. 진짜요? 오. 그 주민자치 회장님이셨는데 사실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아니 어느 순간 가서 뵈니까 계시더라고요. 주민자치 활동한 이후로 알게 됐어요. 원래 단골인 거는 진짜 옛날부터 이제 항상 이용을 했었었는데. 그렇구나. 네. 아니 그리고 저도 이제 수업하면서 되게 간단하게 뭐 이런 거 저런 거 살 게 되게 많아요. 재료들. 네. 못이라든지 네, 뭐 사포라든지 네네네. 또 이제 저희 뭐 타일 냄비 받침 같은 거 만들면서 타일 부착하기 위해서 타일 접착제, 타일 세라픽스 타일 붙이는 거 또 뭐 백시멘트 뭐 이런 거 막 살 때가 되게 많은데 항상 갈 때마다 우리 사모님 엄청 친절하시게 잘해주시고 아드님도 네. 항상 친절하게 잘해주셔서 네. 제가 항상 좋았는데 우리 회장님은 현장에 많이 가 계시느니라고 그동안은 얼굴을 잘 못 뵀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네네. 그래서 이제 직접 현장에 가셔서 이제 뭐 기술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직접 다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 회장님이 이제 우리 회장님이라서 드린 말씀이 아니라 아니 자꾸 회장님 저희 사장님이 네 철물점 사장님께서 엄청 뭐라 그래야 돼 와 그 정확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렇죠. 그런 일 하시는 분들이 또 네네. 대부분 되게 꼼꼼하시고 이러니까 맞아요, 성격이.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일은 정말 제대로 정확하게 잘 해주시지 않을까. 뭐 하여간에 일단 22년간 운영을 하시면서 제가 또 그 애로점이 없으시냐고 좀 여쭤봤어요. 네. 그런데 말씀하시는 게 우리 동네에 이제 구옥이 많잖아요. 그 뭐 인테리어 할 것도 많으시고 집 고칠 것도 많고 이러셨는데 네네. 이제 뭐 거의 다 철거될 것들은 철거가 되고 아파트 들어오고 또 새로운 빌라들 들어오고 이러면서 사실 이 동네가 한 10년 이내로 새로운 빌라들 이런 게 되게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파트도 정말 그렇죠. 새로 아파트도 많이 생겼고 지금 또 짓고 있기도 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매상이 예전에에 비하면 거의 반토막 수준이라고. 그렇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안타깝다. 그건 좀 네.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네네. 네. 여기가 가보면 진짜 없는 게 없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정말 다른데 없는 게 다 있을 정도로. 저는 철물점이나 이런 데 구경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저도요. 가면은 진짜 별의별 게 다 있어요. 네. 진짜 무슨 종합 선물 세트 같이 정말 그러니까요. 없는 게 없고, 네. 없는 게 없을 정도로 진짜. 네. 말씀하시기를 제가 다른 업체보다 강점, 장점 어떤 게 있을까요? 말씀드렸더니. 네. 아무래도 면적으로 따지자 그러면 이 홍은동, 홍제동, 뭐 은평구까지로 해서도 크죠, 진짜. 네, 큰 제일 편이죠. 크지 않을까. 네네, 맞아요. 물건이 제일 많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맞아요.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네. 그리고 또 일단 물건만 파시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런 기술도 가지고 있으시니까. 혹시 의뢰가 들어오면. 그렇죠. 네. 같이 무슨 기술적인 문제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좀 의논도 같이 할 수 있고 좀 도와주시기도 하고 네, 또 일도 맞아요. 직접 해주시기도 하고 네. 하니까 그런 게 좀 강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동네가 정말 사실은 아파트 단지만 이루어진 어떤 동네는 이런 철물점, 그러니까 못 하나 사려고 해도 정말 힘들거든요. 맞아요. 네, 무슨 큰 마트를 가야 되거나 그런데 참 그런 점에서 저는 또 한 번 이 동네 정말 사람 사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을
가게들 네네네. 다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데가 있는 이 동네에 산다는 게 너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행복한 것 같아요. 진짜 제가 네. 환경 수업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환경 수업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고쳐 쓰는 거예요. 인옥쌤 이 주제는 네. 정말 또 1시간짜리. 네. 이 고쳐 쓰고 아껴 쓰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1시간짜리 방송을 정말 할 수 있을 정도로. 뭐가 고장 났다고 해서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네. 고쳐서 쓸 수 있어야 돼요. 네, 근데 맞아요. 이제 그거를 고쳐서 쓸 수 있으려고 그러면 어떤 재료가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일단 알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많이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네, 맞아요. 그런 아주 우리 동네 아주 소중한 곳이죠. 정말 보석 소중한. 같은. 저는 뭐 소위 말해서 이런 네. 공공기관, 네. 주민센터나 이런 공공기관만큼 소중한 곳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네네네. 이게 엄청 중요해. 네. 여기 진짜 재료들이 엄청 많다 그랬잖아요. 자재들이. 네. 근데 이제 우리 사모님이 제가 원하는 거는 가격을 다 외우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수만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수만 가지를 또 다 외우시죠. 제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외우시냐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아우 못 외운다고 나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으니까 이거 보고 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거는 진짜 뭐라 그래야 잘 안 팔리는 거는 당연히 그러겠지만 제가 가서 사는 보통의 그냥 일반인들이 사는 그런 모든 품목들은 다 외우고 다 외우고 계셔. 다 외우고 그게 소위 말하는 20년 짬밥. 짬밥이라고. 아, 말하지 않아도 텔레파시인가? 네. 네. 아무튼 네. 그 대동 종합 건축 자재. 네. 뭐 이미 사실은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네. 또 혹시나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네. 또 왜 새로 아파트 단지도 많이 생기고 해서 아마 새로 이사 오시거나 하시는 분들도 네네네. 이 다른 데 가실 필요 없다는 거 그렇죠? 그렇죠, 이 그렇죠. 동네에 다 있다는 거. 네. 그리고 제가 또 가장 뭐라 그래야 되지? 보람 있으셨을 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건 또 아드님이 대답해 주셨는데 뭘 어렵게 생각했다가 이게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이렇게 어렵게 생각했다가 와서 해답을 들으시고. 그렇죠. 그게 괜히 전문가가 그렇죠. 있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네. 해결 방법을 찾아가셔서 네. 기뻐하실 때 네. 그런 거 되게 기분 좋으시고. 네. 그리고 이제 뭐 하나 다른 데에서는 없었는데 그거를 찾았을 때 찾아 헤매고 다니다가 이제 대동철물에서 찾은 거야. 저 신받다죠. 신받다.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그러면 이제 그때 막 손님들이 너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네네네. 되게 보람차고 좋으시다고. 네, 맞아요. 네. 네. 그럼 제가 또 반면에 또 조금 속상한 안 거 좋았을 있으세요? 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건 뭐 방송에 안 내보내셔도 되는데 라면서 말씀하셨는데 뭐라 그러셨냐면 그렇게 1년 전에 페인트 칠하고 나서 와가지고 페인트 벗겨졌다고? 1년에 이 페인트 칠하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새는데 어떡할 거냐고 이런 사람들이 있대요. 정말 뭐 페인트 네, 알겠습니다. 2, 3년 전에 나보고 이렇게 하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렇게 됐는데 어떡할 거냐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뭐 페인트 10년, 20년 무상 해야 되나 그러니까. 네, 그 벗겨지는 게 당연하죠. 그 소모품이죠. 한 번 더 칠합시다 우리. 네, 아무튼 어쨌든 어디 가나 어디서 이렇게 생떼 쓰지 맙시다. 어디 가나 또 이제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지만 네. 그래도 뭐 하여간에 우리 동네 하나의 또 자랑거리 또 우리 동네에서 이렇게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든든한. 제발 이제 저는 이렇게 막 매출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 들으면 정말 불안해요. 그러니까 이런 데가 없어질까 봐. 그러니까. 네, 동네에서 없어질까 봐 너무 불안한데 이 대동철물도 제발 잘 이렇게 오래오래 버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사무실 딱 들어가면 우리 회장님께서 받으신 막 표창장, 감사장, 위촉장 이런 거 쫙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또 동네를 위해서도 열심히 일하시고 많이 힘쓰신다는 또 그런 이야기잖아요. 네, 제발 오래오래 이런 좋은 가게가 오래오래 가야 합니다. 오래오래 같이 계속 우리 동네랑 같이 있어주세요. 네. 오늘은 그래서 대동 종합 건축자재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있어주신 것
또 감사한 마음에 또 옛날 노래 또. 그래서 오랜 사람을 소환하고자. 네네네. 네. 현진영 노래. 근데 요새 저 다시 듣는데요. 네. 현진영 노래 진짜 잘해. 너무 잘해요. 네, 진짜 잘해요. 네. 우리 때 오빠였는데. 현진영의 흐린 기억 속의 그대 노래 듣겠습니다. 네. 안개비 조명 흐트러진 내 몸을 감싸고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나의 모습이 이제는 싫어. 흐트러진 나의 마음 무지성 공간에서 슬픔에 찬 나의 마음 이젠 잊고 싶어. 내 곁에 있어줄 수 없나 왜 내 마음 모두 남겨버린 채 내 곁에서 멀리 떠나가버린 흐린 기억 속에 그대 모습 떠올리고 있네. 하루 지나고 왜 너를 잊을 수가 없는가. 내 곁에서 멀리 떠나가버린 흐린 기억 속에 그대 모습 떠올리고 있네. 흐트러진 나의 마음 무지성 공간에서 슬픔에 찬 나의 마음 이젠 잊고 싶어.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 네, 오늘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 우리 제이 선생님께서 또 준비해 주셨죠? 네. 제가 오늘 가져온 그림책은요.
제목이 마지막 나무라는 네. 제목을 갖고 있는 그림책이고요. 네. 제가 오늘 사연이 있어 이제 특별히 이 책을 오늘 고르긴 했는데 네. 마침 또 저번 주에 저희가 소개했던 새가 되고 싶은 날에 네. 같은 그림 작가가 그린 책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은 마지막 나무, 글 잉그리드 샤베르, 라울 니에토 구리디의 그림, 네. 그리고 하연희 옮김. 이 출판은 아름다운 사람들이라는 출판사에서 출판을 했고요. 네네. 근데 이 책이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네, 2016년에 우리나라에서 출판이 됐는데 이게 이미 절판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서점에서 팔지 않고 네. 어딘가에 재고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품절 상태예요. 네. 그리고 저도 이제 이 책을 소장하고 있진 않아서 이렇게 검색을 했는데 구립도서관에 아무데도 이 책이 없는 거예요. 서대문에. 네. 그래서 이 서대문 시립도서관에서 한 권 있는 이 책을 이제 빌려가지고 네. 가져왔고요. 아, 네. 애쓰셨네요. 네. 네. 그래서 이 책은 사실 제목을 딱 들었을 때 제목만으로 좀 우리가 이렇게 연상할 수 있는 네. 그런 내용이 있고 사실 그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는 책이에요. 근데 이제 이 책을 이제 표지를 넘기고 또 안에 이렇게 면지를 이제 면지 안으로 들어가면 네. 정말 이렇게 약간 우울하다 싶은 어떤 회색의 그러니까 네. 그림이 또 회색 저번에랑 또 톤들이 나오죠. 완전히 네. 달라서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신기했어요. 좀. 이게 저번에 소개시켜드린 그 책에 새가 되고 싶은 날 책에 같은 그림 작가인데 네. 이 그림 작가가 이렇게 영상도 하고 광고도 하고 또 그래픽 노블 작업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매체를 다루시는 분이어가지고 네. 이분의 작업이 항상 같지가 않아요. 굉장히 그 작업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네. 그래서 이 그림책 같은 경우는 사실 판화적인 그래픽적인 그런 느낌의 표현을 가지고 작업을 하셨고 이게 마지막 나무잖아요. 네. 제목이 이게 굉장히 이게 회색으로 둘러싸인 이제 나무를 보기가 너무너무 힘든 이제 그런 자연 환경 그런 환경 속에서 사는 이 어린 친구의 이야기를 네. 담고 있어요. 이 책이. 그래서 이 책을 딱 일단 펼치면은 좀 우울하죠. 그러니까요. 그 회색이 너무 많아. 네. 이게 다 그 회색의 빌딩 숲에 사는 그런 친구가 셀 수 있을 만큼의 남은 그 풀. 처음에 17포기였다가 13포기로 줄어드는 네. 그 정말 그 도시에 단 한 포기 네. 남은 그 풀을 이제 보러 다니죠. 그런데 어느 날 신문에 그 풀이 있는 자리에 200몇 층의 고층 빌딩이 생긴다는 그 기사를 읽고 그렇죠. 나무 하나를 발견했는데 작은 나무를 발견했는데 네. 이 친구가 이제 그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이 주인공 친구의 친구인 거스와 함께 그 나무를 살리는 이야기죠. 이 그렇죠. 책의 사실 줄거리는 그래요. 근데 이걸 보면서 정말 자연이 얼마나 멀어진 환경에서 여기 보면은 책 중간에 이 주인공 소년이 그런 초록의 자연들을 책에서만 읽죠. 네, 맞아요. 네, 책에서만 보죠. 그러니까 이 책을 통해서만 접하게 되는 그 자연.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을 딱 보면서 무슨 약간 SF 영화 같은 느낌을 미래에는 받았어요. 진짜 좀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네네네. 왜냐면 이미 우리가 익히 영화 미래를 다루는 영화들, 재난을 다루는 영화들, 정말 환경 그런 걸 다루는 영화들을 굉장히 많이 이미 접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영화들에서 나오는 배경 같다고나 할까?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게 사실 결말 쪽으로 가면 조금 이제 그림책의 어떤 특성상 이렇게 시간을 갑자기 훌쩍 뛰어넘어서 네네. 이렇게 옮겨 심은 살린 그 나무가 엄청 크게 자라는 또 한 번의 그 해피엔딩 같은 그렇죠. 그림책의 결말로 가긴 하는데 뭐 저희가 뭐 너무 생각을 많이 해야만 하고 또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네. 네. 제가 이제 이 책을 가져온 거는 정말 그 지난주에 저희가 지난주 방송 때 이제 오프닝 멘트에도 네. 소개를 해드렸지만 네네. 이 근처에 이제 간호대 네. 네, 그 앞 도로가 이제 도로 확장 공사를 하면서 굳이. 근데 저는 그 시각적으로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요. 나무를 막 뿌리째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재난이 난 것처럼. 저번 네. 주에 말씀드릴 때는 그냥 나무를 잘라놓은 상태였었고 지금 그 그 이후에 맞아요. 나무를 완전 진짜 다 뽑았죠. 뿌리째 다 뽑고 그 안쪽에 홍은대교 있는 쪽에 있는 나무들도 한 10그루 정도를 또 뽑았어요. 네네. 네, 원래는 그 저번 주에 말씀드렸을 때는 그 문화문고 있는 입구 쪽에만 네네. 나무를 한 11그루 정도 뽑았었는데 네. 지금 그 안에 쪽까지 진짜로 제가 이거 내가 잘못했나 싶을 정도로 오프닝 멘트 때 왜 그 은행나무 길이 반으로 잘렸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진짜 반으로 잘렸어요. 네. 진짜. 앞뒤로 완전 잘려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저희가 너무 충격을 받은 나머지 사실은 인옥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좀 알아봤죠. 그렇죠. 네, 구청에 약간 민원 전화, 문의 전화도 드렸었고, 근데 제가 사실은 그 시각적 충격을 받은 다음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제 한창 얼마 며칠 전부터 마침 매미가 울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매미들 저 나무에 붙어있던 매미들은 다 어떡하지? 그 매미들은 어디 가서 울지? 그런데 제가 너무 이건 우연 같은데 이분들이 공사를 한다고 그 인근에다가 다 이렇게 A4 용지에 그 벽보를 붙이셨어요. 공사를 네. 알리는. 네네. 근데 제가 마침 그 생각을 하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그 공사 안내문 그 붙여놓은 벽에 그 공사 안내문 종이 위에 앉아서 매미가 울고 있는 거예요. 어머 무슨 일이야 그게. 제가 그걸 사진을 그 순간 찍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그러니까 매미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고 이 공사 안내 공고문에 붙어서 울고 있게 되는 이 현실에 대해서 너무 충격 먹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책이 생각이 났어요. 네, 그래서 그러셨구나. 정말 우리한테 이런 날이 오면 어떡해요? 아니 저는 우리 제이 선생님은 네. 그 곤충까지 생각을 하셨지만 사실은 저는 곤충보다도 여기가 이제 홍은초등학교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 거의 메인 통학로거든요. 그렇죠. 등굣길이죠. 근데 이제 그 여기가 인도가 되게 좁아요. 안 그래도. 네, 맞아요. 맞아요. 안 그래도 인도가 좁고 아이들이 길을 건너야 되는 곳인데 네. 아니 지금 뭐 다른 데는 어떻게 해서든 인도를 넓히려고 다들 난린데. 맞아요. 아니 그리고 또 아이들 안전하게 건너게 하겠다고 거기다 무슨 노란색으로 칠해놓고 뭐 바닥에 맞아요. 바닥에 네. 뭐 신호등 깔고. 네, 맞아요. 아니 길이 좁은데 당장에 위험하게 생겼는데 이걸 어쩌나 이런 생각이 사실은 전 제일 먼저 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제가 이제 문의를 드렸을 때 지금 그 인옥쌤이 네네. 걱정하신 것처럼 이제 인도가 줄어들까 네네. 걱정이 저도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의를 드렸어요. 구청에다가. 네. 그랬더니 그분 설명으로는 보도는 2.1m를 유지한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2.1m가 된다고요? 거기가? 그러니까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봤는데 그게 2.1m가 될까? 막 이런, 예.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게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런 식으로 가로수를 다 절단을 하고. 네.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그림책 네네.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사실은 이 책을 보면서 약간 섬뜩했어요. 정말로. 이 책에 나오는 이게 책의 내용이 아니라 이게 정말 현실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가로수를 척 치기 시작하면. 네네. 그러니까 정말 섬뜩하다. 저는 약간 이 그림책을 보면서 그런 느낌까지 받았고, 그래서 저희가 정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더 고민하고, 네. 고민하는데 그치지 않고, 네네. 지금 이 마지막 나무의 이 책에, 그림책에 있는 이 어린 소년과 친구 거스처럼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이 두 주인공이 나무를 지켜내거든요. 네. 그래서 옮겨 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고민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어떤 개개인의 용기나 실천 같은 것들이 정말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아니 저번에 제가 그 말씀드리면서 제가 그 가로수가 열섬 현상을 없애주는데 저감시켜주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좀 찾아봤었거든요. 네. 이미 이제 2010년도 논문이니까 되게 좀 오래된 거예요. 네네네네. 근데 여기서는 2008년도에 조사한 내용이 있는데 2008년 8월 25일 시청 앞에서 그냥 가로수가 없는 지역, 그러니까 가로수가 있는 지역, 또 이제 일렬로만 되어 있는 지역, 양쪽으로 2열로 되어 있는 지역 이런 거를 다 조사를 해봤더니 가로수만 있는 지역이랑 없는 지역이랑 온도가 10도 이상 차이가 나더래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어마어마한 거 아닌가요? 제 생각에 이제 오후 되면 그 문화문고 앞에 정말 40도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아니 그래서 제가 이게 사실 지금 이 그림책 마지막 나무라는 그림책에 보면은 저는 처음에 정말 좀 섬뜩하다라고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나오는 인물들이 다 눈, 코, 입이 안 그려져 있어요. 그래요, 맞아요. 다 굉장히 이렇게 그냥 단색의 그 무채색의 인물로 이렇게 그려져 있거든요. 정확한 이목구비 같은 것도 그려져 있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이 이미지가 또 시사하는 바가 있고, 이렇게 정말 여기 나오는 것처럼 온통 회색 빌딩밖에 없으면 지금 방금 이녹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햇볕은 어떻게 피해요? 모든 생물은 어떻게 살아요? 그래도 우리 동네는 그래도 그나마 이제 산도 가까이에 있고, 예 맞아요. 북한산이 가까이 있죠. 물도 있고. 이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책에 나오는 아이들처럼 정말 풀 한 폭이 못 보고 그러는 환경은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그렇기는 하지만 그 많은 나무들이 그렇게까지 자라려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그 자리에서 최소 몇십 년이에요. 그렇죠. 최소 몇십 년. 제가 맨 처음 이사 왔을 때부터 있었던 나무들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 동네가 이렇게 좀 좋은 환경, 자연적으로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저런 식의 어떤 일들이 계속 발생을 하면 이 그림책에 나오는 것 같은 동네가 회색 도시가 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어요. 네. 저기 응암동에도 되게 유명하고 큰 살구나무가 있었어요. 거기도 이제 재개발되는 지역이었었는데, 근데 이제 거기는 그 살구나무를 이렇게 베버리지 않고 그 아파트 조경에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아파트 그 메인 공원에 살구나무가 가운데 그 큰 살구나무를 갖다 다시 심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완전히 그 아파트 주민들에게도 완전히 힐링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봄에 얼마나 예쁘게 꽃이 펴요. 맞아요, 맞아요. 살구꽃 이쁘죠. 그렇죠. 그렇게 큰 꽃나무가 그렇게 완전히 가운데서, 그리고 약간 나무가 오래되면 우리 어른들은 약간 영험하다고 하죠. 그런 게 이렇게 있으니까 또 어른들에게도 아이들에게도 얼마나 좋은 장소가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일을 행정상으로든 처리를 할 때 물론 이제 자본의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나무를 한 그루 옮겨 심는 거에도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쉬운 방법만 택하게 되면 자연은 남아나지 않는다고 저는 정말
확신할 수 있어요. 네. 이런 이 마지막 나무의 그림책에 나오는 그런 회색 도시가 네. 로 가는 길이 점점 빨라질 거예요. 네. 슬픕니다. 슬퍼. 네. 그래서 네. 그런저런 생각들을 또 하게 되고 이 그림책을 통해서 더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싶어서 제가 네. 이번에 이 그림책을 이제 들고 와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아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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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그림책은 사실 정말 그림책 핑계로 그림책 핑계로 나무 이야기 네, 좀 나무 했죠. 이야기 좀 하고 싶어서 제가 갖고 온 그림책입니다. 네. 네, 한번 이런 비슷한 주제를 갖고 있는 책들 네. 읽어보시고 이야기 나눠 보셨으면 좋겠어요. 각자들 다. 네. 그리고 네. 여기 맨 처음에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내가 아주 어리고 키도 작았던 시절 날마다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 나에게 꿈을 심어주고 싶으셨던 아빠는 아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곤 하셨지. 네. 라고 그 다음 장이 넘어가면 파란 풀밭이 나와요. 파란 네. 풀밭이 나오면서 온통 그 2페이지에 걸쳐서. 그렇죠. 네. 그러면서 아빠는 친구들과 풀밭에서 뒹굴며 놀 때가 제일 재미있었다고 하셨어. 월요일엔 공중제비, 수요일엔 등 짚고 뛰어넘기, 네. 일요일엔 옆으로 제주 넘기. 네. 우리는 어렸을 때 이러고 놀았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에게도 이런 세상을 물려줘야죠. 그럼요. 제가 환경 수업할 때 아이들한테 수업할 때 항상 그 얘기해요. 사실 선생님이 환경 수업을 하면서 너희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어. 왜냐하면 그동안은 너무 어른들이 지구가 이렇게 빨리 망가질 줄 모르고 지구를 너무 막 썼어. 맞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책임은 너희들 보고 지라고 하니 내가 맞아요. 너무 미안하다. 이 얘기를 항상 하거든요. 맞아요. 아이들에게. 내 거 신냥 썼죠. 지금 이게 다 내 게 아닌데. 네, 맞아요. 네. 네. 그런 마음으로 다들 책도 읽어보시고 환경에 대한 마음도 다시 한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림책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노래로 저희 아이유의 이름에게 노래 듣고 헤어질게요. 한 주간도 건강하고 다치지 마시고요. 그리고 안전하게 잘 지내시다가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빠빠.